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중에 병이 보인다, 침자리가 보인다 꼭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야기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969년 가을, 서울 호암동 기금속계의 대부라고 할 만한 K씨가 쓰러졌다. 전쟁통에 단신으로 월남한 K씨는 자수성가한 인물,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후했던 까닭에 K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500여 명의 후배 상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용하다는 의사와 약을 총동원하고 있었다. 나도 그 팀에 끼어 그가 쓰러진 날 밤에 불려갔다. 급하게 나를 데리러 온 사람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나를 환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나는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가 방문을 열어주었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방 안에 누워있는 그를 멀찍이 두고 보았다. 우아하고 깨끗한 방이었다. 방 안에 놓여있는 가구며 장식품도 세련되어 보였다. 나는 방 아랫목에 누워있는 K씨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K씨는 정신을 잃은 채 계속 딸꾹질을 했다. 환갑이 가깝다는 K씨에 비하면 상당히 젊어 보이는 부인이 그의 옆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 일어섰다. 그런데 내가 방으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문 앞에 서 있자 표정이 어두워져서 물었다. 뭐가 잘못됐나요? 왜 안 들어오시고? 아닙니다. 급히 오느라 숨이 좀 거칠어져서 가라앉히려는 겁니다. 아무리 의식을 잃은 환자지만 주변의 움직임은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다듬고 맥을 안정시킨 다음에 환자에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환자 상태도 정확하게 살필 수 있고요. 부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 섰다. 부인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나름대로 환자가 죽을 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 환자의 얼굴색이 잘 보인다. 얼굴에 광택이 있는지도 가까이서 볼 때보다 좀 멀리서 볼 때가 더 잘 보인다. 안색은 환자의 상태, 다시 말해 병의 깊고 얕음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척도이다. 황제내경의 소문 5장 생성편에서는 안색에 대해 이렇게 이르고 있다. 얼굴이 왕골 풀같이 푸르면 죽을 병이나 물총새 날개와 같다면 산다. 얼굴이 탱자와 같이 누렇게 되면 죽을 병이나 개의 배와 같다면 산다. 얼굴색이 구름같이 까맣게 되면 죽을 병이나 까마귀 날개와 같다면 산다. 얼굴색이 코피와 같이 붉은색이면 죽을 병이나 닭의 벼슬과 같다면 산다. 얼굴색이 백골처럼 하얗게 되면 죽을 병이나 돼지의 지방과 같다면 산다. 어찌됐든 얼굴에 나타난 색에 광택이 없다면 병이 아주 깊어진 것이니 돌이킬 가망이 없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명의는 죽을 병을 잘 안다고 했다. 그리고 술자는 신이 아니니 이미 명이 다했으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는 환자가 혼수 상태이면서도 딸꾹질을 계속하고 있어 쉽지 않음을 느꼈다. 멀쩡한 사람도 딸꾹질을 살만 계속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K씨 얼굴은 해쓱하고 창백했으며 푸른기가 돌면서 광택도 거의 없었다. 환자가 왜 쓰러지게 되었는지 혹시 짚이는 게 있으세요?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했다.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기는 했으나 건강했고 혈압으로 쓰러질 만큼 충격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방 밖에 서서 망진한 바로는 음열이 고갈된 것이 분명했다. 얼굴색이 사색에 가까워져 있고 입을 벌리고 딸꾹질을 하는 양태로 보아 거의 틀림없었다. 나는 환자 옆으로 다가가 팔다리를 만져보았다. 짐작대로 팔다리가 힘이 없이 늘어지고 싸늘했다. 그렇다. 그가 쓰러지게 된 것은 아침에 발생한 어떤 사건 때문임이 분명했다. 나는 부인에게 다시 물었다. 환자가 쓰러지기 전 아침에 별일 없었습니까?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를 저었다. 그녀는 내가 묻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환자의 맥을 짚으면서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내보내고 부인만 남게 했다. 지인들이 모두 방을 나가자 나는 다시 맥을 짚었다. 환자의 기구맥이 느리고 약했다. 신장계통의 반응이 나타나는 왼쪽 척부의 맥이 작고 잠겨 있었다. 망진하여 짚어낸 그대로였다. 신의 음혈이 마르고 전기도 소진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부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침에 방사가 지나치셨군요. 잠시 얼떨떨한 표정을 짓던 부인이 얼굴을 살짝 붉혔다. 곧 바로 나는 환자의 다리가 보일 만큼 이불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환자 다리 앞쪽 넓은 정강이 뼈를 노크하듯 손으로 두드렸다. 석회 동굴의 속이 약간 빈 돌 고드름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들으셨죠? 방사가 지나쳐 정액이 바닥났을 때 정강이 뼈를 두드리면 이렇게 뼛속이 빈 소리가 납니다. 이 정강이 뼈 속에 음정이 고이거든요. 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방사 때문에 쓰러지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요사이 환자가 성을 잘 내고 성욕을 강하게 드러냈을 거예요. 그렇죠? 부인은 고개만 끄덕였다. 흔히 사람들이 음허 화동 증상을 잘 몰라서 이렇게 변을 당하죠. 음허 화동이 되면 가슴속이 달아오르면서 답답해 팔다리를 가만두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또 볼이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화를 잘 내며 성욕이 더욱 강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정이 부족해져서 허화, 다시 말해 헛불이 왕성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음허화왕이라고도 합니다. 헛불인 줄을 모르고 욕심내다가 큰일이 나는 것이지요. 노인이 느닷없이 성욕을 강하게 보이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상사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남자가 방사하다 갑자기 배 위에서 죽는다는 것도 음이 심하게 허하여 헛불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내 설명을 듣던 부인은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다. 울먹이면서 아침나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침에 K씨가 관계를 자꾸 요구했지만 자기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피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한참 있다 나온 그가 하는 수 없어 혼자 해결했어 하고는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내더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웃어 넘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시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아프다고 했다. 부인은 그때 요구를 들어줄 걸 그랬다면서 안쓰러워했다.
나는 부인이 받아주었다면 환자는 복상사를 만났을 수도 있으니 더 큰 일은 피한 셈이라며 위로해 주었다. 부인은 눈물이 어린 눈으로 내게 애절하게 부탁했다. 지금까지 유명하다는 의사, 한의사 다 열어놨다 갔지만 선생님처럼 병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살려주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사람 곁에서 떠나지 마시고 꼭 살려주세요. 나는 일단 환자의 딸꾹질부터 먹게 하자고 했다. 가슴과 배 사이에 가로막에서 일어난 경련을 없애주기만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더는 셈이다. 딸꾹질은 들숨을 방해하여 폐를 앓을 때처럼 가늘고 높은 소리가 나게 한다. 그러므로 소리를 조정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게 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장부는 폐이니 그 경락인 폐경, 스테움 폐경을 써야 한다. 나는 엄지손가락 손톱 부리 옆에 소상혈에 침을 놓고 경련을 하는 가로막 근처에 거걸혈과 등에 있는 지향혈을 잡아 침을 놓고 뜸을 떴다. 침을 놓고 난 뒤 나는 환자의 숨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딸꾹질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부인도 말없이 환자를 지켜보았다. 방 안에는 환자의 딸꾹질 소리만 맴돌았다.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다. 10분 정도 지나자 조금씩 딸꾹질 횟수가 줄어들고 소리도 작아지는 게 느껴졌다. 잡았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침을 놓은 지 25분 정도 지나자 환자의 딸꾹질이 완전히 멈추었다. 딸꾹질이 멎자 딸꾹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지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한참 동안 환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이제 선생님은 이 집을 못 나가십니다. 이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결론이 나기 전에는 가실 수 없어요. 선생님 못 가시게 이렇게 붙들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부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보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이 침으로 딸꾹질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왔던 용하다는 의사, 한의사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환자가 쓰러진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셨고 딸꾹질도 멈추게 하셨으니 저는 이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어요. 꼼짝없이 나는 부인에게 붙잡혔다. 내가 난처한 내색을 하자 부인은 정 힘들면 맞지 않아도 좋으니 옆에서 지켜봐 주기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3일 만에 환자가 깨어나고 나서야 나는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다. 환자가 그렇게 빨리 깨어난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평소에도 방사가 지나쳐 신정이 고갈되어 신이 허한 상태였다. 음이 약해 양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되니 신에 뿌리를 둔 양기가 떠올라 성욕이 왕성해지는 음허화왕 상태가 되었던 것. 그런데 양기마저 발산해버리니 음과 양이 모두 고갈되어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음과 양이 바닥난 것이 병의 원인임을 알았으니 음과 양을 모두 보하는 보음 보양에 온 힘을 기울여 극적인 효험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병에는 뿌리가 있다. 그러므로 병을 일으킨 뿌리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잎사귀가 마르면 잎사귀에 물을 주는 방법보다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병의 뿌리를 찾는 일은 뿌리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동양의학에서는 그 말하자면 신정이라고 하죠. 그 몸에 있는 기운을 고갈시키는 일을 삼가 조심하라고 하죠. 그 사람마다 타고난 그 신정의 깊이와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호하는 것도 역시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뭐 옛말 중에 남성들은 뭐 어른이 노인이 돼서도 다리가 세 개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즐거운 밤, 꿀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